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25살에 1급 청와대 비서관 발탁됐다는 것, 이건 아마 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준석 현상이 만들어낸 청와대의 대응 방법입니다. 25살 1급 청와대 비서관에 발탁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되고 갑자기 당대표가 되고 하는 건 선거에 의해서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명직인데 25세인데 급이 1급, 2급, 3급 탁탁 소위 하이라키로 소위 이런 위계질서로 돼 있는 공직자 사회의 1급 청와대 비서관을 25살 된 사람을 발탁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헬스 트레이너 나이가 30살 훨씬 넘은 25살도 아닙니다. 20대도 아닙니다. 30대, 40대, 그가 30, 40대일 겁니다. 그 사람 발탁해서 헬스 트레이너를 갖다가 청와대 상급에 임명했다고 난리를 떨고 얼마나 비판을 해댔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25살 1급에 비서관에 발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정성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비서관에 대학생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습니다. 최고위원 같은 거는 25살이나 15살짜리 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정치권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대통령의 그 별정직은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100살 되는 분도 1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고 25살로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헬스 트레이너를 상급 그것도 상급입니다. 1급도 아니고 상급으로 임명했다고 말이죠. 난리 구슬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1급으로 탁 25살째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이준석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대응 차원 아니냐? 보나마나죠. 그렇지만 2030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바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고시 출신도 25년 정도 걸리는 1급 공무원 자리에 25세 청년을 발탁하는 것, 그게 공정하냐? 공정합니까? 그게 공정합니까? 아니, 고등고시를 쳐서, 예를 들면 사법고시를 쳐서 또는 무슨 시험을 행정고시를 쳐서 공무원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자, 가장 높게 해서 소위 말해서 수훈갑을 한 거죠. 청년급제를 한 거고 옛날에 장원급제죠. 자, 그렇게 해서 고시를 합격해서 25살에 5급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도 25년이 걸려야 1급이 될까 말까 합니다. 네. 그런 1급 공무원 자리에다 25살 청년을 발탁하는 게 그게 공정한 처사냐 불공정한 처사냐, 이걸 한번 국민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준석 바람 잡으려다가 도리어 역풍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 안 나올 수가. 윤모 행정관 잘 알지 않습니까? 윤모 행정관가 비교해서 헬스 트레이너 출신을 상급시켰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25살짜리를 저렇게 1급으로 만들 수 있냐. 같은 날 말이죠. 문 대통령은 정무비서관에 김한교 48세,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고,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한 바 있습니다. 완전히 막 48세
예, 이런 분들하고 50세 된 분들하고 함께 임명을 했습니다. 급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청년은 1급이라는 겁니다. 2030 세대 남성들이 주로 유행하는 커뮤니티에서 오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박성민 1급으로 된 그 25세 여성 박성민 임명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문제다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거죠. 한 이용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면 대한민국 행정기관 가운데 최상위이고 엘리트만 모이는 곳인데 청년에다가 거기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다고? 라고 반문하면서 정치한다고 여의도 기웃거린 박 전 최고위원이 현재 취업전선, 학업전선에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박탈감이 하루 종일 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인 33살 이모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가 취재한 글입니다. 친구들 카톡 단체 카톡방에 그 인생은 인맥발 노력하지 마라. 내 사람이 먼저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입사 3년 차인 김모 씨도 수십 년 공무원 생활해야 오를 수 있는 1급 자리를 25세 대학생이 단숨에 꿰차는 대학생이라는 겁니다. 또 더더욱 단숨에 꿰차는 인사가 과연 공정하냐.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성향, 소위 친문 성향 데클리앙이라는 그런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용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민주당 이미지 실추시킨 것 말고는 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세차게 비판을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요 열심히 노력하는 고시생 공시생들을 우습게 보이냐 우습게 보냐 하는 그런 댓글이 붙어 있습니다. 1996년생이 이 박성민 비서관의 나이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연소 비서관입니다. 강남대에서 편입해서 현재 고려대 국문과에 재학하는 그는 비서관직 수행을 위해서 휴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박 비서관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당대표 시절에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겁니다. 이낙연이 은인이네요. 네. 자, 이건 해도 너무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자꾸 새로운 일들이 창조되는 이 나라,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안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굳건하게 안보를 다지면서 우리 생산성을 높여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실력 있는 나라, 부유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있는 원자력 발전도 그냥 확 죽여버렸습니다. 또 뭐 이상한 있죠. 소득주도 성장. 그게 뭡니까? 말은 그 사이. 소득주도 성장. 그게 뭡니까? 소주성? 막걸리성이 아니고 소주성입니까? 위스키성입니까? 이게. 자, 그래가지고 임금만 때려 올려가지고 온 자영업자들을 망해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를 빨리 벗어나야 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이 플랫폼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바로 훌륭한 리더십을 가져야 될 텐데 이는 와서 편협하게 대권주자 1위나 훌륭한 대선주자인 안철수나 또 홍준표 대표 그 복당을 빨리 시키지 않고 이런 등등의 이런 우리에 갇혀가지고 뭔가 누구를 지금 지지하고 누구를
누구의 어떤 배우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의혹까지 들어가면서도 지 맘대로 꿈에 젖어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걱정입니다. 김대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대중 고문이 오늘 조선일보에 게재한 그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꿈에 깨라 이런 얘기죠. 이제 정권 교체가 문제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정권 교체가 바로 좌파 독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바로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039 또 떠날 명분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대한민국은 잘 될 겁니다. 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준석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할 줄 알았죠. 자전거 따르릉 탄다고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선주자 바깥에 있는 대선주자들을 이렇게 유리그릇처럼 이렇게 모셔가지고 조심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를 그들의 힘을 에너지를 주는 그런 야권의 정당이 되어야 플랫폼 정당 자격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은 플랫폼 정당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들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 플랫폼이 깨졌습니다. 다시 플랫폼을 다시 주섬주섬 만드는 그 작업이 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시간은 급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확실히 떠오릅니다. 이준석이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잘못 간다면 1, 2개월 내에 비토당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은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구성이 좋으니까 최고위원들이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면은 또 깨어진 그릇도 다시 붙이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거는 오로지 정권 교체입니다. 그 이상 그리고 단일화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시행돼야 되는 바로 명제죠.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